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당신은 제 말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짓이냐고요? 만화와 드라마, 사랑과 계략의 조미료 최면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영화나 만화에서나 나오는 설정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쉽게도 CIA는 진심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 CIA는 사람을 세뇌하고 조종하기 위해 진짜로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MK 울트라였죠. LSD를 몰래 먹이고 정신병원 환자와 죄수들을 대상으로 기억을 지우고 자백을 유도하는 충격적인 실험까지, 심지어 자기네 직원까지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많은 사람이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고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CIA는 1973년 관련 문서 대부분을 파기해버렸죠. MK 울트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꿈꿨던 마음 조종,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인간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을까요? 나는 스스로 생각했다고 철석같이 믿는데, 사실은 외부의 무언가가 그 생각을 유도한 거라면 그게 단순한 광고 알고리즘 같은 게 아니라 직접 뇌로 들어온 신호라면요? 2013년 한 논문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연구는 두 마리 쥐의 뇌를 연결해서 한 쥐가 다른 쥐를 움직이게 한 연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인코더 쥐는 버튼을 눌러 보상을 받도록 훈련했고, 그 뇌 신호가 디지털로 추출돼 디코더 쥐의 운동 비질에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놀랍게도 디코더 쥐는 자기가 왜 누르는지도 모른 채 똑같은 버튼을 누르더군요. 이 실험의 평균 정확도는 무려 64%. 통계적으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에이 뭐야, 결국 인간한테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실제로 성공한 인간 뇌뇌 인터페이스 실험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는 두 역할로 나누어졌습니다. 샌더와 리시버. 이들은 심지어 같은 방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명은 공대 건물에, 다른 한 명은 심리학과 건물에 앉아 있었죠. 서로 약 1.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샌더는 컴퓨터 게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의 로켓이 날아오면 도시를 지키기 위해 포탄을 발사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샌더에게는 발사 버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의 확률로는 공중 보급기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발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보급기는 도시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즉, 이 게임은 단순히 쏘기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쏠지 말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협동 게임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샌더에겐 로켓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막아야만 한다는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때 샌더의 뇌파는 EEG로 측정됩니다. 실험에서는 오른손을 움직인다고 상상할 때 뇌에서 나타나는 뮤밴드 억제 현상을 활용했습니다. 이 신호가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컴퓨터는 발사 의도를 감시하고 HTTP 신호를 통해 리시버에게 전송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죠. 이 신호를 받은 리시버의 컴퓨터는 TMS 장비를 작동시킵니다. 자극 부위는 리시버의 운동 피질,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을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리시버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언제 기계가 작동하는지도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찔 올라가고 터치패드를 딸깍 클릭하게 됩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냐고요? 6개의 실험 블록 3쌍의 참가자, 총 수십 회의 반복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페어 1에서는 무려 83.33%의 확률로 로켓을 정확하게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페어 2는 25%, 페어 3는 37.5%. 어라? 좀 낮죠? 맞습니다. 연구진도 이 결과가 다소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은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샌더가 잘못된 판단으로 보급기를 쏘자고 생각해버리면 리시버가 정확히 반응하더라도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리시버가 민감하지 않으면 샌더의 명확한 의도도 반응 없이 무시되죠. 그래서 연구진은 단순 명중률만 보지 않고 ROC 분석, 즉
보낸 신호가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모든 쌍 페어 1, 2, 3의 리시버 그룹은 통제 조건에서는 무작위 선택과 비슷했지만 실험 조건에서는 확연히 높은 반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페어 2의 샌더는 실험 조건에서도 의도한 행동이 뇌파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우연히 반응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보였고, 페어 3의 샌더는 일부 섹션에서는 양호한 발사 신호를 보였지만 일관성 면에서는 페어 1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성공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죠. 데이터로 보자면 회귀 분석 결과에서 샌더의 신호와 리시버의 반응 간의 상관계수는 최대 1.0, 즉 완벽한 예측력까지 기록됐습니다. 정보 전달량, 즉 상호 정보량 분석에서는 최대 13비트의 정보가 샌더의 뇌에서 리시버의 뇌로 전송됐습니다. 이건 그냥 손이 움직인 게 아니라 의도가 뇌에서 뇌로 전달됐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전체 과정, 생각에서 손, 클릭까지 약 650m초, 즉 거의 실시간으로 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물론 윤리적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안전하게 설계되었고 모든 참가자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엄격한 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어떤 거대한 세력의 계획된 실험이었다면? 내가 선택했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어딘가에 조작된 환경 안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흐름이었다면? 그런 상상을 하며 머리카락이 살짝 곤두서진 않으셨나요? 다행히도 지금은 아직 그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기술은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이나 생각 전체를 해석하거나 모든 행동을 조종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 기술은 정신질환 환자의 재활, 감각기관 손실을 보조하는 의료기술, 그리고 로봇 제어를 위한 BCI 개발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기술은 늘 희망과 위험 사이의 얇은 경계선 위에서 움직이니까요. MK 울트라가 꿈꿨던 시대는 실패했지만 그 뇌를 열고 생각을 건드리는 시대는 지금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